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우리 아이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독서를 안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문해력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애들이 만화책을 많이 빌려갔거든요. 동기부여의 일환으로서 만화는 되게 좋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활동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세종화 학교가자 오늘도 함께 등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일이고요. 오늘은 또 아이들의 미래, 이 미래 경쟁력을 단단히 키워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든든한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먼저 류윤주 씨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엄마, 아들 셋 엄마 류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이 남자, 공주대학교의 유동근, 정형근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근입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도담초등학교 사서교사로 근무 중이시고요. 신윤혜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담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 중인 신윤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교수님과 그리고 학부모님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우리 아이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신윤혜 선생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스마트폰, 태블릿 등 영상 매체가 워낙 재밌고 좀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도서관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요즘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독서 상황이 한눈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긴 하는데요. 아이들을 봤을 때 책을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책을 찾곤 하지만 오히려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책을 더 안 읽게 되는 독서에도 이제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읽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요즘 놀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만한 동기부여가 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독서를 안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문해력입니다. 요즘에 어린이 가리지 않고 예전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 이러한 문해력에 관한 생각을 저희가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 문해력의 중요성이 날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현상인데요.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접하셨던 것처럼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학생 아이 프로그램 하는데 중식 제공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중국 음식 싫어한다고 했다든가 심심한 사과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금일이 오늘이냐 금요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인데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활용하는 매체가 다르다 보니 기존에 있던 텍스트 중심의 그러니까 그 책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 매체, 다양한 매체를 접한 그 새로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어떤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게 독서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권장하고 싶은 것도 있고 세종시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평생교육학습관은 조치원읍에 한적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양서들이 구비돼 있어서 요즘처럼 더운 날에 아이들과 찾아가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더욱 키워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꿈을 키우는 책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독서 습관 잡기에 나섰습니다. 꿈을 키우는 책가족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운영이 되며 저희 학습관과 솔비숲 유치원에서 총 40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부모 독서 교육, 그림책 놀이, 인형극 등 총 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 참여 후에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독서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아이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독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놀이를 하듯 책을 읽게 되니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어릴 때 형성된 독서 습관은 평생 독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속에 있는 다양한 이제 주인공들을 직접 겪어보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그 놀이를 얼음땡 놀이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달리고 멈추고 하면서 그런 놀이식의 역할극을 진행을 했습니다. 엄청 재밌고 그리고 다른 책을 또 읽게 되니까 더 재밌었어요. 책 읽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지역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좋은 교육들이 많아서 사이트에 들어와 봤다가 책가족이라는 그 문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 봤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즐겁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죠. 여기 왜냐면 도서관도 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지역에 없는 책들도 여기에는 많이 있고 옛날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 수업마다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그림책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놀이로 접근하니 아이들이 책과 더욱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강사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책을 선정한 후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즐거운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꿈을 키우는 책 가족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달마다 만나는 그림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두콩 놀이 재밌었어요. 완두콩 그거 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이랑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동화 구연을 통해서 아이랑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횟수가 조금 더 늘면 아이랑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꿈을 키우는 책가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학습관의 대표 독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학습관에서는 정규 독서 프로그램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전시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독서 습관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 글자와 친해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늘 친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과 좀 글자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읽고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가까이 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집에 항상 가까운 곳에 책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읽기에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놀 게 별로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거는 책이나
뭐 TV 아니면 밖에서 뛰어노는 거 이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책과 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좀 행운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영상 매체에 대한 평가는 어떤 창의력의 고갈이라든지 상상력의 부족과 연관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책과 친해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책과 친해지는 연습과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윤주 씨가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선행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서로 있을 때 애들이 만화책을 많이 빌려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책을 보는 거가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럼요. 저도 만화광입니다.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학교 책과 만화책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추세를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신과 함께 영화, 원작도 만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즐겁게 보셨을 미생이란 드라마, 이것도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웹툰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로 완성도 높고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만화책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흥미 위주와 재미를 쫓는 그런 독서 경향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책은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뭔가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이 시각적인 것과 같이 함께 보다 보니까 그 여유가 없이 그냥 자극에서 반응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상력에 아이러니하게도 시각적인 걸 보면서 오히려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만화를 선별해서 보는 거, 이거는 실제로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덩 떨어진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자꾸 이거를 만화책인데 빌려가나 했더니 수학에 대한 내용, 무슨 도둑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쭉 읽고 저희 아이도 실제 다 읽었거든요. 또 괜찮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독서에 흥미를 갖고 동기부여의 일환으로서 만화는 되게 좋은 거고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스스로 좋은 만화를 선택해서 보겠죠.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말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윤혜 선생님의 좀 이 사서 선생님으로서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여기에 좀 녹여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추천 도서 목록, 물론 편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추천해 주기에는 정말 좋지만 그게 대부분 이제 나이대별로나 아니면 이제 학년별로 추천 도서 목록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개별의 그런 독서 흥미나 독서 능력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무작위적으로 책을 추천해 주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추천해 주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관련 주제에 대한 책을 이제 제가 몇 권 추천해 주는 거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솔루션까지 딱 가니까 너무나도 매끄럽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또 이제 독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 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독서 후 활동이 독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독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줄거리 위주로 아니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책의 정보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해서 읽었던 글을 그냥 독서 활동 없이 독서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사고의 확장을 통한 효과까지 주기 위해서는 이제 독서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이제 독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서 감상문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글을 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책을 싫어하다 보면 이제 글 쓰는 것 또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독서 감상문 쓰기보다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협동 책놀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책에 대한 감상이나 아니면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뭐를 배웠는데 너는 뭐가 새롭게 알게 되었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활동이 좀 더 아이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노력을 또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또 우리 선생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까 이렇게 뭐 글 쓰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혹시 이 방법이 맞나 좀 봐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또 크리에이터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냐면 저는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누구는 오늘 무슨 책을 읽었나요? 제가 인터뷰하듯이 그럼 이 아이가 앞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책을 읽었어요?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오, 네, 되게 좋은 방법을 이제 가정에서 실천해 주시고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안 그래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상과 독서를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참인데요. 그러한 예시로 이제 북 트레일러 제작하기 그런 활동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트레일러라는 뜻이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하듯이 책의 이제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과 그리고 간단한 감상을 이제 학부모님과 함께 영상에 등장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이 책을 만약에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봐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윤혜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더욱더 독서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워낙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서의 경향이 목적형 독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책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성인으로 갈수록 책을 안 읽고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성인의 숫자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독서 문화 혹은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정책적 대안이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독서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의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 시끄러운 도서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도서관은 꼭 조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독서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아주 좋은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원들 대상으로 한 독서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일종의 북콘서트와 같은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 읽는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해서 특정 도서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연령과 다양층들이 모여서 그 책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문화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전통적 개념의 독서의 틀을 우리가 충분히 좀 깨고 극복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독서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학부모, 학교, 지역, 국가가 모두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독서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제가 먼저 독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른들이 곁에서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직 책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그러한 아이들에게 책의 정말 이 장점, 좋은 점들 또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겁니다. 그 책 한 권에. 그리고 독자로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모든 정성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전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아, 좋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 대표 류은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쓰기 위해서 내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저도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책을 쓸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유소년 축구를 시키면서 좀 어떠한 그런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면 책을 꼭 낼 겁니다. 책 제목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내 직업은 축구 선수 엄마.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직접 학생들과 지금 소통을 하실 텐데 책과 굉장히 친한 학생이 있고 책과 아직은 좀 덜 친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얼굴과 이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북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던 게 있었어요. 나에게 책이란 무엇이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답변이 어떤 한 아이가 책이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줘서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책을 이제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책 읽는 거를 좋아하려면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도서관에 있었어요? 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책을 찾아보고 재미있는 책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여름방학 우리 학생들 뭐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좋은 데 많겠지만 또 시원한 도서관에서 또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학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독서의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아 학교 가자. 독서와 함께했던 오늘 이야기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더 즐거운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